전북 지역은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정거리가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호흡기 질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 강현희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위험 직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험 직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본다는 게 소방관들의 목소리입니다. 새만금 내부 수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경단체와 학계는 해수 유통만이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방에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병의원에는 호흡기 환자가 밀려들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과 원인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조수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300m 상공에서 바라본 전주 시내 모습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익산 모현동에서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237 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도내 모든 시군에는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의 평균 가시거리는 5km로 평소는 물론 짙은 안개가 꼈을 때인 10km보다도 한참 짧았습니다. 전례 없이 일주일 가까이 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지만 실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저감 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좀 체감이 안 돼서 마스크를 꼈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지난해 이맘때 위성 분석 자료와 비교하면 최근 미세먼지 오염띠는 더 짙고 더 넓게 전라북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북의 지난달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0 마이크로그램.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바다 건너 오염물질의 영향도 있지만 대기 흐름도 한반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국내 고농도를 유발을 시켰고요. 좀 외기에 강한 풍이 좀 들어와야지 그게 깨지는 거죠. 실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안심할 수 없어 이곳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낀 환자와 방문객들이 덜어 눈에 띕니다. 그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그 폐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안 해도 좀 의심스럽지 않을까 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내원객도 늘고 있습니다. 기저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특별히 감염 증상이 없어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모레쯤에나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왜 이리 극심한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 도민들은 보면요. 왜 하필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최악이냐 묻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전북 지역이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그 발생 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전국적인 이 발생원의 그 분포 비율과 전북 지역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량이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물성 연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동 오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고 이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이 대책은 원인을 제대로 그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 비산먼지와 생물성 오염원의 비중이 왜 높은지 이 부분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 전북 미세먼지의 특별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중국보다는 약간 내부적 요인을 더 강조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실제로 중국의 원인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는 북서풍이 불고 있는 봄이라든지 겨울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남풍이 부는 여름철 그리고 초가을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사실상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발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면 북서풍이 불지 않는 여름철과 초가을에는 수치가 낮아야 되는데 그렇게 낮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지 연구 자료들을 좀 축적을 해서
중국에게 이 중국발이 원인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내는 것들이 오히려 중국을 좀 설득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라북도나 전주시 같은 자치단체를 보면 정부에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대책,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암모니아 비율이 높아서 2차 생성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보면 농업계, 또 축산계,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들을 좀 더 강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비산먼지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새만금발 기원먼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공사장에 대한 관리 대책을 좀 철저하게 세워 나가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공사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여기에는 미세먼지 우선 대책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맞춤형 대책들 정도는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취객을 이송한 뒤 숨진 익산 소방소 고 강현희 소방경 문제로 소방관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정부가 고 강 소방관에 대해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단 강 소방관의 사례뿐 아니라 정부가 소방대원들의 위험 업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취객을 구조하다 폭언을 들은 뒤 숨진 고 강현희 소방경에 대해 정부가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일반 순직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업무가 생명과 신체에 크게 위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 수준이 높은 위험 직무 순직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구급 업무가 위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모르고 하는 그런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의 위험 직무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경남 산청에선 말벌집을 제거하던 구조대원이 벌에 쏘인 뒤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숨진 소방관은 위험한 직무를 맡지 않았다며 일반 순직으로 처리됐고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 뒤에야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드름 제거나 각종 동물 구조 등의 업무에서 소방관이 위해를 입을 때 이 역시 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관들의 역할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가 위험한 직무의 범위를 여전히 화재나 폭발 등 일부 사례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응급실도 보면 환자들 와서 막 망치 들고 의사들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구급대원들도. 강 소방관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소방관들 사이에선 직무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 평가 시한이 내년인데 현재로서는 극히 비관적입니다. 20년간 투입 예산만 4조 원이 넘는데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면서 해수 유통 대안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담소 수질 개선 대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2011년까지 10년간 사급수를 목표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예산 규모를 2조 9천억 원으로 2배 넘게 늘려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소는 6급수까지로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내년이면 20년의 성과를 평가해 예산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단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문제는 수질 문제만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질 문제로 방조제 바깥쪽까지 수산 자원이 크게 줄고 있다며 배수 관문을 더 늘리는 등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조금이라도 해수 유통을 더 시키는 방향이 더 감소하는 해산을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대책은 지난 20년간의 실험으로 검증이 끝난 만큼 이제는 해수 유통을 결단할 때라는 주장입니다.
몇 년 동안 더 한다고 추가를 한다고 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수도는 결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개발 계획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무게중심이 예산 문제에서 해수 유통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이제 정부의 답변이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300년간 마을을 지키다 도난당했던 부안 읍내의 도로리상이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이 도난당한 도로리를 찾았는데 마을에서는 수호신이 돌아왔다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귀한 자식이 돌아온 듯 마을 입구가 떠들썩합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로 300년 동안 마을을 지키던 부안 동문산당산 돌오리상이 도난된 지 16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죠. 이로 말할 수 없고 동네 주민들도 그냥 너무나 쳐서 말도 안 나오죠. 지금 너무나 고마워서. 가로 세로 각각 59, 20cm 크기인 돌오리상은 겉보기에는 투박하지만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던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에겐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리상을 올려놓는 형태로 장식되어 있어서 독특한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돌오리상이 종적을 감춘 것은 지난 2003년 유물을 훔친 절도범이 당국의 수사로 거래가 어렵게 되자 충북의 한 야산에 버렸고 이를 문화재청이 회수하면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로 된 오리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저희 문화유산인데요. 앞으로 이 땅에 문화유산을 훔쳐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타 지역엔 자취를 찾을 수 없고 부안에만 유일한 귀중한 돌오리상이 돌아오면서 해마다 음력정을 보름날에 하던 당산제도 부안에서 다시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2달여 앞두고 상영작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 모두 1,026편의 작품이 출품돼 극영화와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 총 26편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단편 경쟁은 지난해보다 155편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여성과 청년 문제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를 계기로 에듀파인 도입과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여성엄마민준당 회원들은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철회됐지만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해야 하고 국가 책임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유치원 3법 개정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공업 제품이 골고루 인상되면서 2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33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9월 105.52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1월에 바닥을 친 뒤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원광대학교 익산 한방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한의진료센터 운영기관으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원대 한방병원은 앞으로 10개월간 베트남 달라시에서 한방진료 상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전주시가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의 정착을 위해 학비와 고국 방문을 지원합니다. 이민자 대학생과 전주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 이민자 중 2년간 모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을 선정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순창군 면지역 10곳에 설치된 작은 목욕탕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어진 작은 목욕탕은 지난해 이용자가 4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 78%가 노인이었습니다. 부안군이 동학혁명군의 유적지인 백산면에 동학랜드를 추진합니다. 부안군은 황토현 전적지에 조성 중인 기념공원과 연계해 문학관과 교육관을 건립하는 동학랜드 조성을 문체부에 건의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나들목 부근에서 40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9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차례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